뭐 대출 이자랑 추가 공사비랑 뭐 취득세 뭐 이런 것들 부대 비용 다 따지면 추가로 제가 예상했었던 10억 외에 한 3억 정도 더 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제가 왜 가슴을 졸일 수밖에 없었냐면, 여러분도 아다시피 22년도 하반기에 금리가 급격하게 올랐습니다. 금리가 올라가면서 한 달에 내야 되는 이자가 약 1,600만 원 정도? 다달이 통장에서 이자가 빠져나가는 것들을 보면은 솔직히 조금 걱정이 돼요. 겁나진 않았는데 좀 걱정이 돼요. 이게 좀 장기화되면 어떡할까. 겉으로는 저희 직원들이나 고객들한테 저 괜찮아요 라고 했지만, 사실은 뭐 약간 바지에 지릴 뻔할 직전까지 갔었죠.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요새 좀 낡은 건물 사셔서 많이 리모델링 하시고 뭐 신축하시고 하시잖아요. 제가 실제로 제 건물 리모델링 하면서 약간 좀 당황스러웠던, 그리고 좀 생각지도 못했었던 뭐 그런 일들이 좀 있었는데, 뭐 비용에 관한 문제죠. 제가 2020년도에 신사동에 있는 오래된 건물을 매입을 했죠. 예, 그때 당시에는 임차인들이 다 있었고 명도 조건으로 매입한 건 아닙니다. 그리고 2022년도 3월에 전축 명도를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22년도 7월에 건축 허가및 해체 심의를 완료했고, 그리고 22년도 8월에 착공, 그 다음해인 23년도 3월에 대소송 공사를 완료했죠. 다행히 공사 완료 후 5월 달에 전층 통으로 임차를 마쳤는데, 뭐 대략적으로 따져봐도 3월에 건물이 다 비었으니까 그때부터는 사실 대출 이자를 제가 제 돈으로 이제 속된 말로 꼬라박아야 되는 상황이 왔죠. 그래서 만으로 1년 공사 완공까지 이제 뭐 허가 받고 뭐 설계하고 뭐 이런 것들을 다 따져서 한 1년 정도 제가 이자를 내야 되는 상황이 왔고, 여러분도 아다시피 22년도 하반기에 금리가 급격하게 올랐습니다. 처음에는 금리가 이렇게 오를 줄 모르고 제가 감당해야 될 이자들을 뭐 이 정도만 계산하고 좀 갔었는데, 가장 저희가 신축이나 리모델링 대수선할 때 문제가 뭐냐면 추가 비용이죠. 예, 비용이 좀 늘어난다는 거. 예측하는 범위 내에서 공사 뭐 예산 안에서 좀 이렇게 계획대로 지나가면 괜찮은데 생각하지 못했던 비용이 좀 많더라고요. 그걸 좀 설명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처음에 시공사와 계약을 하고, 계약 당시 건축비는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건축비는 8억 6,500만 원입니다. 참고로 제 신사동 건물 연면적은 155평이고요. 설계비가 4천만 원, 그리고 건축 감리비가 1,500만 원. 여기까지는 뭐 기본적으로 처음에 저희가 리모델링 대수선할 때 바로 파악할 수 있는 금액이에요. 근데 건물 철거 과정이 사고가 많고 그러다 보니까 까다로워져서 해체 심의 비용이라고 해서 심의에 필요한 뭐 도서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 비용이 한 1,500만 원? 해체 심의가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미리 준비하셔야 되는데, 이게 뭐 빨라야 한 달 반, 뭐 길면 두 달, 뭐 2달 이상도 걸릴 수 있어요. 이거 공무원의 어떤 성향에 따라서, 아니면 좀 깐깐하게 보시는 분은 좀 더 걸릴 수 있는데, 그리고 해체 감리비, 이건 이제 해체 감리비는 저희가 뭐 시공사와 협의해서 금액을 낮출 수 있는 게 아니라 구청에서 감리하시는 분을 좀 지정을 해주기 때문에 좀 협의해서 낮출 수는 있죠. 저는 1,000만 원 정도 냈어요. 그리고 한전 불입비, 뭐 인이 간로, 뭐 공사비, 상하수도 분담금, 뭐 각종 감리비에서 그것도 한 2,000만 원, 2,100만 원 정도 들어갔고요. 그리고 냉난방 공사 비용은 이제 별도로, 이거는 원래 처음에 공사할 때부터 빠져 있었던 거라서 별도로 한 4천만 원 정도 뭐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었죠. 그래서 제가 10억 정도 생각하고 대출 받아서 충당하면 되겠구나, 그리고 이후에 발생하는 이자들만 내가 별도로 감당하면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죠. 근데 이게 이제 금리 같은 경우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예상치 못했던 거고, 금리가 올라가면서 한 달에 내야 되는 이자가 약 1,600만 원 정도, 완공까지 12개월 걸렸고 임차 맞추는데 2달 더 걸렸으니까 한 14개월 정도 걸렸는데, 그냥 1년치 이자라고 생각하고 1,600만 원을 계산하면 이게 한 2억 가까이 됩니다. 1억 9,200인데 이게 추가로 들어갔죠. 그리고 공사하는 와중에 제가 이렇게 시공사에서 이렇게 제안을 해주는데, 처음에는 좀 이렇게 시공사에서 판단했을 때 여기다 비용을 많이 들일 필요가 없겠다 하는 것들을 좀 이렇게 단가가 좀 낮은 것들로 이렇게 해서 제안을 주는데, 하다 보면은 저희가 선택을 해야 되는 순간들이 오거든요. 일부 공사들은. 그럼 거기서 제가 이왕 공사하는데 너무 좀 싼 걸로 공사하고 싶지 않다 그러면 이제 어쩔 수 없이 추가 비용이 들어요. 그거 외에도 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추가 공사비가 좀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것들도 있었고, 그리고 나중에 이제 저희가 대수선도 취득세를 내는데, 아직 지로 영수증 갖고 있는데 대수선 취득세가 2,300만 원? 예, 그래서 추가로 제가 예상했었던 10억 외에 한 3억 정도 더 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제가 왜 가슴을 졸일 수밖에 없었냐면,
그 임차가 좀 빨리 맞춰져서 괜찮지만은 만약에 그게 좀 장기화 됐을 경우는 지금이 벌써 8월이니까 계속 이자가 늘어났겠죠. 제가 감내해야 되는 이자. 물론 저는 그거를 당연히 제가 감내해야 되는 비용이라 생각했지만 그 통장에서 이자가 빠져나가는 것들을 보면은 솔직히 조금 걱정이 돼요. 네, 그랬었는데 뭐 여러분들도 앞으로 이게 투자를 하고 대수선을 하다 보면 그 생각지도 못한 비용들이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공사비에 한 10% 정도는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뭐 여유 예산을 좀 만들어 놓고, 그리고 대출 이자를 감내할 수 있는 그 여유 자금, 그리고 취득세까지 계산해서 별도로 좀 이렇게 놔두셔야지 저처럼 이렇게 가볍게 생각하고 들어갔다가 생각지도 못한 비용들이 발생해서 조금 당황할 수 있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그때는 대수선을 하지 말아야 되냐? 그렇진 않아요. 제가 처음에 공사하기 전에 임대료가 1,300만 원이었고 공사하고 임차 마쳤을 때가 3,100만 원이거든요. 제가 1,600만 원 이자 내고도 한 1,500 정도 남죠. 그래서 저는 충분히 대수선의 효과를 보고 있다. 그래서 그 지금 여러 뭐 언론에도 그렇고 뭐 공실이 많다 이렇게 얘기하시지만 제 생각에는 건물을 좀 이쁘게 잘 정성 들여서 만들면은 충분히 경쟁력을 갖고 임차를 맞출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이 정도고요. 혹시 뭐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연락 주시면 제가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